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피터팬 주터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도체의 귀환인데요. 웬만한 악재는 거의 다 반영되었으니 내년이 더 좋을 것이라고 보고, 따라서 우리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분기 기준으로 3분기 매출 역대 최대 달성했죠. 기존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로도 무려 10.5%나 증가했고, 삼성전자의 최대 실적을 이끈 건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모바일이 아니고요. 투자한다면 DDR5, 전력반도체, 후공정, 장비업체 위주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련 종목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DDR5.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것은 DDR4인데요. 인텔의 신규 플랫폼 출시와 함께 21년 하반기부터 양산이 시작될 전망이고요. DDR5의 전환은 수요 증가, 공급 제약 효과로 디램 업황이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DDR5의 장점은 기존에 사용했던 4 모델 대비 디램의 속도, 전력 소모, 신뢰성 등이 개선되었으며 30% 이상의 전력 효율성이 개선되며 전력 소모량을 절감시키고, 그리고 데이터 신뢰성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네요. DDR5 관련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그 외에는 심텍, 아비코전자, PCB 수동 부품 업체, 유니테스트, 테크잉, 엑시콘 등 후공정 장비 업체, ISG, TSE 등 소켓 업체들이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내용 요약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예상했던 사업부별 실적 결과가 나왔는데요. 부품 사업부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나타나며 3분기 연속 해당 분기 최대 매출액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18년 3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 4분기에 실적 악화는 조금 불가피하다라고 하네요. 왜냐면 계절적 수요 감소에 따라 스마트폰 부분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평은 바닥을 다졌다라는 건데요. 증권사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10만원 유지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메모리 산업 내 치킨 게임 우려가 해소되며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는 바닥을 다질 것이라고 했고, 현 주가 또한 22년 기준 PBR 1.5배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고 합니다. 다만 추세적인 주가 상승은 IT 세트 수요 회복 또는 메모리 업체들의 투자 축소 언급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하이닉스는 적절하게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며 가격을 올려 마진을 높이겠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근에 더 강했던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의 주간 차트인데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72,100원 그리고 72,400원 위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좀 오래 머무르게 되면 그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추세가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 못하시겠는 분들은 72,100원, 72,400원 위에서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이 준수하게 흘러갈 때 매수를 권유드리고요. 혹시나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다음은 66,700원, 2차는 61,100원에서 63,200원입니다. 장기 투자할 때 매수는 항상 피라미드식으로 하시길 권유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으로 하시면 1차는 200, 2차는 300, 3차는 500 이런 식으로 매수 진입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야 평균 단가를 낮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심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시가총액은 1조 18억원 정도 하며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심텍은 글로벌 빅4 메모리 칩 메이커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과 빅5 패키징 전문기업 ASE, 엠코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심텍의 패턴 매립형 기판은 16년 세계 인류화 상품에 지정된 바 있다라고 하니까 확실히 기술력 있는 회사가 맞겠죠. 확실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심텍의 최근 연간 실적 그리고 분기 실적인데요. 올해와 내년 반도체 기판 중심의 기업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먼저 올해 성장률을 보시더라도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ROE 상당히 준수하고요. 퍼도 이 정도면 낮은 퍼, 저평가된 PR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1분기, 2분기, 3분기 내내 계속해서 성장하는 준수한 펀더멘탈을 보여주었죠. 기업 실적만 보시더라도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심텍의 일봉인데요. 31,400원이 단기 저항인데 31,400원에 도달하자마자
주가는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1차 지지는 3250원, 3만원 근처의 가격대니까 충분히 1차 지지로서 적합하다라고 판단되고, 여기서 조금 밀리더라도 우리들은 28,700원에서 2차 매수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덕전자인데요. 시가총액은 8,821억원,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대덕전자는 반도체 및 모바일 통신기기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첨단 PCB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을 주도할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에 요구되는 대용량 다기능화, 초박판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행 기술을 확보했고 첨단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덕전자의 기업 실적인데요. 20년 그리고 21년의 연간 실적을 먼저 보시면 매출액은 40%가 넘는 성장,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은 10배가 훨씬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었고요.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 순이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덕전자의 부채 비율은 30%도 안 되는 수치로 상당히 준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심텍처럼 1분기, 2분기, 3분기 지속해서 성장하는 준수한 펀더멘탈을 보여주었죠. 심텍과 마찬가지로 기업 실적만 보시더라도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덕전자의 일봉인데요. 증권사 목표가는 24,000원입니다. 대덕전자의 단기 저항은 18,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 16,850원, 17,200원에서의 주가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지받는다면 이 구간에서 1차 진입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지네요. 다음은 코리아서키트입니다. 시가총액은 3,697억, 코스피 상장사이고요.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 PCB 전문 생산 업체죠. 이동통신기기와 메모리 모듈, LCD 등에 사용하는 PCB,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용 PCB 등을 생산하여 국내외 전자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테라닉스 그리고 인터플렉스 등 4개 기업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코리아서키트의 연간 실적, 분기 실적이고요. 뉴스를 몇 개 살펴봤더니 지난달 30일 반도체 기판 부분에서 연간 900억 원 규모의 6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죠. 코리아서키트는 이미 지난해 7월 연간 720억 원 규모의 6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이를 감안하면 오는 23년부터는 약 1,600억 그리고 1,700억 원 규모로 연간 매출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평가죠. 코리아서키트 역시 21년 가장 큰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매출액도 마찬가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그리고 준수한 ROE, 부채 비율도 이 정도면 준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분기 준수했고 2분기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3분기 이 정도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봐도 되겠네요. 다음은 코리아서키트의 일봉인데요. 증권사 목표가는 18,000원입니다. 실제로 돌파해야 하는 가격대도 17,500원부터 18,000원대니까 저항이랑 증권사 목표가랑 겹치죠. 만약에 18,000원을 돌파하고 지지받는다면 저는 충분히 2만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여기 파란 색깔 외부 추세선 보이시죠? 여기서 실제로 한 번, 두 번, 이 3번이나 영향을 받았었지만 거래량을 만들어내면서 1차 돌파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가 조금 밀리면서 안 좋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코리아서키트가 단순 증시 하락에 의한 가격 조정을 받는다면 14,750원이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가격들을 지지한다면 박스 상단 16,900원까지 다시 도전하러 갈 것으로 보여지고, 박스 상단 돌파 성공한다면 18,000원을 향해 가겠죠.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하신다면 14,750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력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력반도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력 효율화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제품의 편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 친환경 트렌드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죠.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태양광, 풍력, 서버 등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전력반도체는 필수 부품이라고 하네요. 전력반도체의 국산화 규모 시나리오 추정 그래프인데요. 전기차, 현대 기아차 그래프입니다. 시장 규모는 21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무려 72%나 성장할 것이라는 아주 훌륭한 수치를 부여했습니다. 첫 번째 전력반도체 관련주는 RF 머티리얼즈인데요. 모회사 RFHIC, 이 5G 관련주 아시죠? 의 반도체 패키지 단독 공급사이고, 목표 주가는 48,000원,
RFHIC 효과로 주가 반전, 상승 여력이 9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RFHIC의 전력반도체 사업 구체화와 함께 주가 반전이 기대가 되고 10월 이후 전력반도체 관련 구체적 윤곽이 드러남과 함께 22년 그리고 23년 추정치의 전력반도체 사업 매출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RF 머티리얼즈의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캔들 패턴은 상당히 준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주가를 올리려는 신호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수급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 해당 종목을 공부하셨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1차 지지는 23,100원, 2차 지지는 25,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종 방어, 최종적으로 지켜야 하고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는 18,500원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26,000원은 단기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RF 머티리얼즈의 차트를 보시면요, 이 구간이 등락폭이 상당했는데 여기서부터 주가 변동폭이 조금 줄어들더니 두 달 만에 120%나 상승시켜버렸죠. 상승은 역시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펀더멘털이 아주 준수한 기업을 저렴한 가격대에 계속 모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아모센스인데요. 전력반도체 사업을 위해 개발 진행 중이고 여타 경쟁사들과 패키징 방식을 차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이 완벽하게 실현될 경우 좀 더 고출력 구현이 가능하고 향후 태양광, 전기차 등의 시장 진입을 계획 중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아모센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여기 고점, 그리고 여기 고점을 연결했더니 실제로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2만원 초반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저는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최종적으로 지지를 받는 자리 19,100원, 여기서까지 2차 매수를 들어가보고 만약에 이 밑으로 주가가 흐르게 되면 비중을 최대한 줄여서 대응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래량 터져 주었고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갭을 띄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다시 또 신뢰도 높은 거래량을 보여주었고, 최근 주가는 조정받고 있지만 거래량 아주 적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모센스의 장점은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지저분한 매물대가 몇 개 없죠. 여기서 튕겨서 올라갈 경우에 이 구간만 돌파하면 되는 거니까요. 다음은 ST입니다. SK가 지분 투자한 예스파워 테크닉스의 모회사이고요. 현재 SK는 2대 주주라고 합니다. 예스파워 테크닉스는 SK 실트론으로부터 SI 웨이퍼를 수급받아 SiC 전력반도체 완제품을 생산하는데요. 국내외 가전향 공급을 시작으로 22년부터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향 제품까지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ST의 일봉인데요. 13,350원 그리고 13,700원이 지지받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한다면 여기서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지지를 받았을 경우에 여기서 진입할 수가 있는 거죠. 16,550원은 내부 추세선, 그리고 실제로 주봉으로 봤을 때 16,550원이 저항인데, 그거 보면 ST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16,550원을 만날 수밖에 없겠죠. 이 구간에서는 주가가 내려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고, 만약에 16,500원 그리고 17,000원 뚫고 지지 받는다면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ST 역시 여기서 위아래로 계속 파동을 그리다가 또 이렇게 한 번에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웬만한 모든 주식들은 상승이 한 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분할식, 펀더멘털이 준수한 기업들,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좋을 기업들을 찾아서 최대한 저가에 매수하신 다음에 지속해서 주식을 조금씩 적립해서 매수해가는 전략을 권유드립니다. ST의 경우 이 바닥에서 아주 오랫동안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정도면은 한번 올라갈 때도 되었다라고 판단됩니다. ST의 재무, 실적을 봤을 때 솔직히 펀더멘털이 준수하지는 않은 기업이지만 차트는 매우 준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DDR5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을 것으로 추측되고, 따라서 중장기 투자, 지지밴드에서 모아가는 적립식 투자를 권유드립니다. 증권사 목표가가 제시된 회사들은 해당 가격 도달 시에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일부 비중을 익절하며 대응하시길 권유드리고, 전력반도체 관련주 차트는 대부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업 실적이 아쉽죠.
주가가 오른다면 펀더멘탈은 낮지만 기술력,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당 업종과 회사에 대해 최대한 이해하고 투자하시길 권유하며 항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할하여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주터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